이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크게 늘자 지금 들으신 대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오늘 나온 층간소음 대책과 실효성을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차상곤입니다. 네, 소장님, 정부가 조금 전에 이제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한마디로 예. 말해서 뭐 두께를 좀 두껍게 하고요. 그렇게 하지 예. 못할 경우에는 이제 사용 준공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예. 핵심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지금 아까 국토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대책이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축 아파트에는 소음 기준 49데시벨 미달 시에는 아예 준공을 승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과 예. 기존 주택의 구축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방음 공사비를 지원을 일부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LH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최고 등급 37데시벨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부분들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요. 예.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부분 자체는 신축 아파트에서의 기준 미달 시에는 준공을 승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조금은 더 좋은 의미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조금 전에 뭐 49데시벨 해서 몇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생활 소음으로 알 수 있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는 좋은 어떤 대책을 내고는 있지만, 지금 좀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공 회사에서 시공 단계에서 지켜야 되는 기준과 예. 실생활에서의 소음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축 아파트, 이번에 발표한 신축 아파트의 소음 기준은 49데시벨입니다. 네. 소음 단위인 49데시벨을 사용하고 있고, 입주민들이 신축된 아파트에서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는 야간 기준으로 34데시벨 A라는 기준으로 수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소음 단위에 A가 붙었느냐 붙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A가 붙게 되면은 뭐냐면 데시벨 A라는 것은 사람의 주관적 반응, 그러니까 사람의 청감을 반영한 것이 되는 거고, 네. 데시벨만 있게 된다면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9데시벨이라는 부분 자체는 예. 시공상에 지켜야 될 기준이고, 네. 이 부분 자체는 사람의 상태를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예. 49데시벨이라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수준으로 풀어버리면은 통상적으로 48데시벨 A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48데시벨 A는 지금 현재의 입주 시에 지켜야 되는 34데시벨 A에 비해서는 거의 한 14데시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을 때는 굉장히 좀 높게 짓게 되고, 그다음에 짓고 난 다음에 기준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48데시벨 A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실에서 수면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수준 자체가 30에서 35데시벨 A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좀 더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좀 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48데시벨 A로 말씀드린 것도 최고 1등급 LH가 지키겠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기준 강화가 되더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더 두껍게 이 시멘트를 더 칠해야 되고 또 메워야 되고 그래서 공사비도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된다면은 비용도 늘어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분담금이 늘지 않을까요? 이 기준안이 그럼 저희들이 조금 스토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기준안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가 19년, 20년 전인 2004년, 2005년도입니다. 예. 이때의 기준안이 우리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눠지는데,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에 해당되는 중량충격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50데시벨로 만들어졌고, 철라고 두께는 210mm를 지키라라는 거 근 20년 전에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계속 완화됐었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20년 전에 50데시벨이
지금 20년이 흐른 시점에서는 1dB만 강화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안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데 이 당시에도 뭐냐면은 이렇게 기준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소비자들의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굉장히 소비자들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환경부에서 급하게 이런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했었는데 예. 51%가 분양가가 올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었습니다. 아. 그리고 2014년도에 한번 개정을 할 때도 그랬었고, 네, 네. 이번에 2022년 이때도 역시 한 번 더 개정할 때도 분양가는 상승을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은 괜찮다라는 여론 자체는 지금 현재도 절대 다수죠. 예, 일단 입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늘더라도 조용한 환경을 더 선호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을 좀 보강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집주인들이 부담을 떠안고 예. 공사에 나설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제 크게 나오는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매트 시공을 지원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석고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부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가 해마다 민원이 70% 이상을 항상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에는 매트라든가 이 어떤 일부 어떤 석고보드의 시공으로 조금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좀 더 보강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실효성 면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일단은 정부 대책을 발표했으니까요. 이제 기준 충족하지 못하면은 통과할 때까지 계속 보강공사, 보완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시공회사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경각심을 갖고 네네. 이런 어떤 부분들 자체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부분 자체는 명확한 어떤 사후 확인제라든가 이런 어떤 준공 불성인의 불허에 대한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입주민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결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소장님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 쭉 보시면서 좀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한다, 아쉽다라는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전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시공회사와 정부 관리 입장에서 바라본 대책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한 걸음 다가왔다라는 부분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축 아파트는 이렇게 어떤 방음 공사비 지원도 참 좋은 어떤 방향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는 어떤 자체 조직을 구성을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접근한 아파트가 민원 자체가 통상 60에서 70% 저감된다라는 보고서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시니까 이 바닥 두껍게 하는 대책, 이 문제가 실제로 층간소음 문제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국내의 어떤 기술 수준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중량 충격음인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를 저감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그 이외에 허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는 현재 민원의 70% 이상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저감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그 됩니다. 공사비는 얼마나 더 불어날까요? 통상적으로 20년 전에 이 기준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구당 500만 원 정도가 증가한다라는 어떤 그 기준이 있었고요. 예. 지금 현재는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는 2,500만 원 전후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보여집니다. 분양가가 2,5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경우에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좀 특별한 대책, 우리가 좀 이용했으면 좋을 만한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같은 경우는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 곳이 이제 독일과 미국 쪽이 이제 이 네. 층간소음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쪽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민법성을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3차례 경고 후에 그래도 어길 경우에는 630만 원 벌금을 처벌한다든가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욕은 3차례 경고해도 자가집이라도 퇴거 명령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민법성이 좀 강하게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아직 국내의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런 감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차상권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후속 대책을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